안녕하십니까 건패스 가족 여러분. 서로 통하는 과학 상통과학 상통선생 방철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제1회 중학교 검정고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힘은 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힘이 주어져 있는지. 자,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한다. 자, 벌써 물체 운동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그 물체 운동을 방해하니까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그래서 정답은 지금 나오는데, 마찰력의 특징은 접촉면이 거칠수록 이 힘의 크기가 커진다. 접촉면. 그러니까 당연히 거칠거칠할수록 마찰력이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찰력은 무게가 클수록 마찬가지 마찰력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마찰력이고, 자, 중력이라는 힘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되니까 무게가 되는 거고,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탄성력은 용수철,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레이저 빛이 공기에서 물로 입사할 때 입사각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물어봤는데, 자, 공기에서 물로 서로 다른 매질에서 지금 빛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레이저 빛이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똑같은 공기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레이저 빛이 줄줄줄줄 이렇게 직진을 해서 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꺾이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굴절이라고 하죠. 자, 굴절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서로 속력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원래 들어간 입사하는 부분하고 굴절되는 부분이 속력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렇게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속력이 빨라지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로 꺾여? 위로 이렇게 꺾기가 되고, 그 다음에 속력이 느려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속력이 빨라졌냐 느려졌냐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서로 다른 매질에서 이렇게 중간에 점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법선에서 이루는 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자, 입사각, 들어가는 각이라는 의미로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입사각은 답은 1번이 일단 나와진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지금 많이 이렇게 지웠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지금 법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지금 꺾여서 요 각을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굴절각. 자, 그럼 요 각을 비교했을 때 지금 요렇게 안쪽으로 꺾였으니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니까 얘는 지금 각이 더 크므로 더 빠른 거고, 각이 작을수록 느린 거게 돼서 우리는 여기서 느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빨라지게 되면 각이 더 커지는,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더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입사할 때 입사각은 A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입사각 굴절각이었을 때 우리가 법선과 만나는 부분을 입사각 굴절각, 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한 가지 더, 자, 여기에 갔을 때 이렇게 요각하고 항상 같은데 요각을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파동의 순간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것. 자, 파동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위치, 가로축이 거리, 위치 거리 그래프에서 우리가 파동의 제일 높은 부분을 자, 다시 하겠습니다. 파동의 제일 높은 부분을 마루, 제일 낮은 부분을 우리가 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파동에 진동하는 중심, 자, 파동에 진행하는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폭.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진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루에서 마루, 그 다음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아니면 요것도 마찬가지에 요게 다 똑같은 거리가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장. 그럼 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파장이라고 하니까 정답은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파동의 전파 속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파 속력은 자,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 우리가 파동에서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 거리는 파장이 거리가 되니까, 근데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진동수라는 말은 진동한 횟수, 1초 동안 즉 몇 번 진동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회로에서 전류계에 나타난 전류의 세기를 지금 물어봤는데, 자, 지금 두 개의 전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는 0.3A, 그 다음에 이쪽에는 0.4A. 그럼 0.3A와 0.4A가 오게 되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0.7A.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는 합쳐져서 일정하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나누어지고,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번 0.7A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질량이 2kg의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자, 운동 에너지 우리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EK는 자,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구하는데, 자, 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질량. 자, v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속력. 자,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하게 되는 거니까 몇 줄? 4줄.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4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질량. 그러면 질량에는 여러 단위가 있는데 g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고 밀리그램도 있는데, 질량의 기본 단위는 항상 킬로그램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의 기본 단위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미터 퍼 세크도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속력의 단위는 항상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써야 됩니다. 즉, 만약에 이 물체가 2k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0g이다 라고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200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200을 넣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서 1kg은 1000g이니까 0.2kg이다 라고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력 단위나 질량 단위를 우리가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의 답은 1번 4줄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6번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전하를 띠지 않는 두 금속구 A, B를 붙여 놓은 후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자, A, B가 띠는 전하의 종류는, 자, 여기에서 A, B가 지금 금속인데 금속을 지금 두 금속구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는 걸 우리가 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금속 자체를 그냥 하나의 금속으로 하나의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의 금속. 이제 붙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를 띄게 되니까
금속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전류가 잘 흐르는데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자가 이동을 했을 때 금속들은 전자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자 덩어리. 그러니까 전자들이 엄청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플러스가 끌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즉 A에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 B가 띠는 전하의 종류. 그럼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돼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 만약에 얘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A, B에 띠는 전자는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있는 플러스, 플러스 전기가 왔으니까 플러스 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전자가 끌려와서 그러니까 전자가 더 많아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 거라는 거. 플러스는 절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건 전자가 항상 움직인다는 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7번. 자, 그래프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부피가 6L일 때 이 기체의 압력은 세로축이 지금 부피가 주어져 있고 가로축이 압력이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온도가 일정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항상 일정하다.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요 점에서는 12 곱하기 2, 즉 부피가 12였을 때 압력이 2가 됐으니까 우리가 24라는 값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요 점에서는 83, 24. 그럼 여기에는 여기가 64, 24가 돼서 요 지점은 4가 될 것이고 그럼 가에서는 부피가 6 됐고 그 다음에 압력은 그러면 24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압력은 4기압. 자,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 자, 샤를의 법칙은 선생님 나중에 강의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 관계를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은 어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나다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보니까 이 그림에서 그림 상태가 지금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분자들이 상태가 지금 간격이나 아니면 이 분자들이 배열 상태가 지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나부터 볼게요. 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규칙적이고 빼곡하다. 그 다음에 얘는 약간 불규칙적이고 가는 약간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우 불규칙하다. 자, 매우 불규칙하다. 자, 매우 불규칙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아주 규칙적으로 빼곡하게 배열된 걸 우리는 어느 상태라고 하냐면 고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불규칙한 거 액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우 불규칙한 걸 우리가 기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열을 더 받아.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니까 더 분자들이 불규칙해지고 거기서 다 불규칙하게 되면
액체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더 온도가 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끓어서